네, 안녕하십니까. JTBC 중앙그룹 회사채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법무법인 창천의 신동환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 변호인단은 지난 7월 10일 금융감독원에 신청인 250명, 피해금액 약 325억 원 규모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은 배포해드린 요약자료 순서에 따라서 그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적격 등급으로 포장된 회사채가 발행 넉 달 만에 부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건 경과 부분에 정리해 드린 것처럼 JTBC는 올해 2월 13일 신용등급 BBB 그리고 주관사의 원리금 상환 문안이라는 평가 아래 93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3월 31일 공시된 2025년 연결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자본 잠식이 확인됐고 그 뒤로도 거래와 차환은 계속되다가 6월 12일 부도, 6월 15일 회생 신청에 이르렀으며 결국 전 회차에 대한 기한 이익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발행 회사의 부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부실을 걸러냈어야 할 금융회사들이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피해 현황입니다. 저희 변호인단에게 7월 8일 기준으로 피해 내역을 확인해 주신 투자자분들은 약 250명, 그 피해 규모는 약 325억 원에 이릅니다.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장내에서 회사채를 직접 매수하신 분들, 투자 이름 계좌를 통해 편입된 분들, 키움증권 앱으로 전단체를 매수하신 분들입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위임하시면서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신 분들만 집계한 내역입니다. 자체 집계로는 개인 계좌 450여 개, 약 76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접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분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단의 의견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제가 된 채권 발행에 발행회사인 JTBC는 발행 전부터 이미 사실상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화면의 표는 JTBC의 2025년 사업보고서입니다. 2025년 연결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JTBC는 자본금 5,750억 원에 자본 총계는 190억 원, 자본 잠식률 약 96.7%, 부채 비율은 약 2,621%였습니다. 그런데 이 190억 원의 자본 총계의 경우 자본으로서 실체가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 1,544억 원을 빼면 실질적인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1,354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 신종자본증권의 인수자는 전부 계열회사이거나 계열 관련 SPC 증권사였습니다. 특히 결산 석 달 전인 작년 9월 29일에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400억 원이 유입되었는데 이것이 없었다면 JTBC는 재무제표 그 자체로 완전 자본잠식 결산을 공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자료들은 전부 전자공시에 있던 자료들입니다. 재무 분석 능력을 갖춘 금융회사들이 이것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그것이 검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채권 발행을 주관한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금융 전문가인 신한투자증권이 공시자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했었던 JTBC의 부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이 직접 작성한 기업 실사 보고서에는 자본 잠식, 적자 누적 등의 위험이 전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설명서에 기재한 내용은 유사시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고려할 시 단기 유동성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고 그 결론은 원리금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된다 였습니다. 방문 실사는 하루짜리 유선 회의로 대체되었고
주관계약 체결부터 납입까지 3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원리금 상환은 무난할 것이라는 결론의 근거는 유사시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발행건의 신용평가서에서 한국기업평가는 계열 전반의 재무부담 확대 추세, 지원 가능성 미반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신용평가사가 명시적으로 배제한 전제를 가져다가 정반대의 결론을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부도가 나자 계열의 지원은 없었습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개인 투자자가 들어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설명서에 개인 투자자의 참여가 상위 등급 채권보다 많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적었습니다. 수요 예측 참여는 770억 원, 연기금, 은행, 보험사는 전무했고 대부분 개인의 1인 재산인 운용사 집합 계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상 참여액보다 160억 원이 많은 930억 원으로 증액 발행했습니다. 발행 직전에는 자본 잠식 등의 위험 기재가 없는 IR 자료가 신한 측에서 투자 이름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달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 발행으로 수수료 6억 5천만 원을 받았고 계열사 SLL 중앙의 IPO 공동주관사 지위도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유통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위험을 알 수 있는 장치는 유통시장에서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장내 채권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들은 자본 잠식이 공시된 뒤에도 증권사 앱 화면에 8%대 금리만 크게 표시했을 뿐 위험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의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다크 패턴 가이드라인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부도 전날에도 4억 4천만 원이 장내에서 체결되었고 등급이 D로 떨어진 뒤 거래가 재개된 날에는 하루 64억 원, 평소의 15배가 거래됐습니다. 거래소의 투자 유의 채권 지정 예고는 부도와 회생 신청 이후인 6월 16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투자 이름사 또한 피해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임직원 2명 규모의 이름사가 발행 직전에야 개인들과 이름 계약을 체결하였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호 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 지정이 발행 직전에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키움증권의 전자단기사채 판매입니다. 바로 이 전단체 차입금 206억 원을 상환하지 못한 것이 JTBC 부도의 직접적인 방아쇠였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곧바로 기한이익 상실로 이어지는 3개월 차환 구조였고 이 위험은 신용평가 보고서에 전부 기재되어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미르제 2차와 업무위탁을 체결하여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단체 발행에 관여하였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MTS를 통해 전단체를 직접 판매한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키움증권은 JTBC의 재무상태에 기초한 위험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없이 전단체 발행 및 판매에 관여하였고 특히 JTBC의 2025년 연결 재무상태표상 자본 잠식이 공시된 이후인 4월 21일과 23일에도 280억 원의 차환 발행과 판매가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키움증권은 해피콜 거절을 유도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확보한 상담원과의 통화 녹음 파일에는 매수하시는 과정에서 해피콜 거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온라인 해피콜 거부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상담원의 안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피콜은 불안전 판매를 사후에 걸러내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 거부 방법을 판매사가 먼저 안내한 것입니다. 결과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희에게 위임해 주신 약 250여 명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원금 325억 원을 사실상 전부 상실했습니다. 반면 신한투자증권은 수수료와 IPO 주관사 지위를, 키움증권은 판매 수수료를, JTBC는 930억 원의 자금을 얻었고 그중 330억 원은 부실 자회사로 흘러갔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단은 금융감독원에 3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째, 검사 범위 확대입니다. 신한과 키움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전단체 발행을 주관했던 한양증권, 장내 거래를 중개한 각 증권사들, 투자 이름사,
그리고 신용평가사까지 발행, 유통, 판매, 전 단계가 심사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 이미 접수된 개별 민원들과 이번 의견을 병합해서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이메일과 메신저, 매매 원장, 상담 녹취와 같은 전자기록에 대한 즉각적인 자료 보존 조치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는 제42회 회사채를 중심으로 한 1차 의견입니다. 앞으로 중앙그룹 각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금융상품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들이 각 단계에서 제 역할을 했다면 이 채권은 애초에 발행되지 못했거나 적어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철저한 검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